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2020년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지금 4.15 총선이 있었던 지도 벌써 20일이 지났습니다. 20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보면 사전투표 조작설로 좀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보니까 뭐 아시겠습니다만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증거 보존 신청을 통하고 그다음에 선거 무효 소송을 내서 조만간 투표함을 다시 재검표하게 되겠죠. 재검표하게 되면은 그동안 각종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사전선거 조작설의 진위가 최소한 민경욱 의원 지역에서는 결판이 날 겁니다. 네, 그렇죠. 뭐 민 의원하고 저희가 통한 것도 제가 소개드렸지만 민 의원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자, 당신이 주장한 대로 재검표가 이루어진다면은 당신 지역구에 있어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에 대해서 주장되고 있는 사전투표 조작 의혹은 가다 보다 판명이 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민원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하니까 뭐 제가 그래서 그래요. 이게 생산적인 논쟁이다. 끝도 없이 뭐 재검표에도 이미 뭐 증거는 논익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이건 뭐 규명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 이거 하나만한 논란이 되겠지만은 민경욱 의원이 고맙게도 용기 있게 투표함 보존 신청하고 재검표한다니까 또 그 와중에 또 약간의 또 선관위야 뭐 태격은 있지만은 큰 틀은 유지되고 있으니까 뭐 그대로 해결된다는 점에서 저희는 좀 좋은 징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징조임에도 불구하고 민경욱 의원의 재검표 결과와 상관없이 사전투표 조작설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아있겠죠. 왜냐하니까 뭐 지금도 뭐 저희 각종 뭐 아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최근만 해도 대한 통계학회 회장을 지내는 석학이죠. 박성현 교수 같은 경우도 보면 통계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하고 계속 그런 분들, 이 사회, 정치하고 무관한 그러나 통계학계에서는 최고 우리나라 좀 거두 중에 거두인 분이 그런 말을 할 정도니 뭐 거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국민 일반 많은 분들 사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상당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선거 제도에 대한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이제 김영광 실장이 지금 주장하는 바는 이겁니다. 이거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냐 하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그 기본 선거 제도라는 기본 자체가 그 제도를 통하면서 사회적인 여론을 갖다 형성하고 나름대로 사회 내의 갈등을 갖다가 한번 걸러내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힘을 갖다 만들어내는 것이 기본적 선거 제도인데 오히려 이 사전 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더 증폭된다면은 이번 기회에 사전 투표 제도의 효용성에 대해서 본질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총선 민이라 그러죠. 뭐 여러 가지 갈등적인 요인들, 대립적인 요인들이 총선을 통해서 하나로 해소되는. 그렇죠. 총선 민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뭐 저는 이제는 사전 투표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점에서 다 없애거나 사전 투표 제도를 없애거나 꼭 익히 그동안 3일을 했다면 부족하다면 본 투표를 하루 이틀 정도 하나는 그 비공휴일 하나는 아차해서 못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다음 날은 뭐 공휴일 이런 식으로 해서 유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많은 우리 애청자님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가지 정도로 왜 사전 투표를 이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지 하나하나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원래 예전에는 2014년 사전 투표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예전에 뭐 부재자 투표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군에 갔을 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고해서 뭐 날라오면 거기다 해서 보내고 그걸 본 투표하는 날 까서 뭐 하는 좀 번거롭지만 부재자 투표가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사전투표제를 도입을 했던 거예요. 그 기본 취지는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율을 높이겠다라고 한 건데 이 아주 우스운 일이 벌어진 게 이번 같은 경우 사전투표율하고 본투표율의 비율이 4대6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전투표가 승패를 가른 데가 너무나 많았고 사실 사전투표라는 건 본투표를 하지 못하는 분들의 편의를 봐준다는 점에서 하는 것인데 이거 뭐 뒤에 나오겠지만 하여간 그 사전투표는 본투표를 보조하는 쪽의 성격이 돼야 되는데 사전투표가 본투표만큼의 양이 되고 그게 승패를 가른다는 점에서는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본말이 전도됐다. 근데 이제 이 본말이 전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차피 금요일 날 토요일 날 하나 나흘 있다가 저 수요일 날 하나 뭐 그 미니가 그 미니지 뭐 다를 게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분이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그렇죠. 두 번째 저희 드리는 말씀이 이번 4.15 총선 같은 경우 저희가 잘 기억해 보세요. 3월 26일에 후보자 등록을 하고 4월 2일부터 4월 14일 동안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중인 그러니까 선거운동하고 8일 만인 10일, 11일 즉 금토일 야간 투표를 갖다 미리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한 사람 중에 40% 그때 한 전체 겁니다. 40%죠. 전체 60%는 본투표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뭐냐니까 1, 월, 화 3일 동안에 여기서 형성되는 여론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오거돈 같은 사건이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월요일날 터졌다 칩시다. 그렇죠. 그러면 국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가서 금요일날 토요일날 뒤집다 찍고 두 번 찍을 수는 없잖아. 후보자의 특별한 흠결 사항이 발견돼도 반영이 안 되는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야 옛날에 부정자 투표할 때도 그렇게 된 거야. 그렇지만 그때 부정자 투표는 거의 뭐 1, 2% 정도도 안 되는 비율이 얼라는데 뭐 군에 가 있는 사람이든지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든지 선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했는데 거의 전체 투표 40%가 되는 사람들이 15 기간이 15일밖에 안 돼요. 그동안 나오는 각 당의 정책과 후보자 의견을 총체적으로 봐서 오케이 너 이렇게 낙점을 찍어야 되는데 이건 이 시간이 이렇게 단축되고 오히려 뒤에 벌어지는 일들은까지 지켜보지 않은 사람보다 먼저 성급하게 한 사람들이 모든 걸 결정짓는 이런 게 되는 거죠. 이런 거죠. 뭐 극단적인 비유를 들자면은 영화 다 보기도 전에 한참 지금 영화가 쫙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쫙 진행되고 클라이막스 60% 좀 봤는데 저 100분짜리 영화인데 보면 한 60분 본 다음에 나 다 봤다 그러고 자 이 영화가 좋아요 나빠요를 갖다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선거 운동 사전 투표는 선거 운동 실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3일 사이에 특히 보면 금요일 날 찍은 사람은 나흘입니다. 나흘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자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 그 나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전 투표제는 없어지는 것이 맞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안 문제입니다. 컴퓨터 해킹. 두 가지인데 보안 문제 하나 컴퓨터 해킹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이른바 투표함 바꿔치기. 내지는 뭐 그런 거 환치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인천 부평 산곡 4동 사무소에서 투표소에서 경북 상주 문경 투표 이제 주민등록 제출하고 지문을 확인하고 상주 투표지가 출력을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주 투표지를 해서 봉투에 넣어서 이제 보내는 것인데 맞죠. 이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중앙선관위와 모든 단말에까지 가 있는 단말기 센서들이죠. 센서와 연결이 돼가지고 이 사람의 투표하는 사람 김영광이는 어디에서 투표를 해서 이 투표지가 어디에 출력이 됐고 전국적인 전산망을 이틀 동안 풀로 48시간 동안 열어놓고 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전 세계 해킹 미국 선거에서는 러시아가 해킹을 하고 이메일도 작동을 하고 하는데 과연 우리 중앙선관위가 이렇게 완벽하게 방어벽을 치고 있느냐. 방어벽을 치고 있더라도 이렇게 불필요하게 다 열어놓고서 이 우리 4천만 유권자의 정보들이 순식간에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이렇게 하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 찍어놓은 그 표들이 또 분류가 돼서 또 전국 253개 투표 지역으로 다 전국으로 가는 이 와중에 안전은 거기에서 사람들이 걱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전국 예를 들어서 서울역 버스터미널에서도 서울역 KTX 터미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도 투표구를 설치해놓고 지문만 넣으면 쭉쭉쭉쭉 빠져나오고 이 모든 나의 전산 자료들이 이 수천 개의 단말기에서까지 다 물론 요즘 그 약국에 가면은 그 마스크 쓰는데도 주민등록증 넣어가지고 확인하고 통계를 갖고 하는데 그런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이거는 국민의 의사를 4년마다 한 번 총선,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인데 이거를 선관위 우리는 자신한다 그러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북한이나 외국 해킹하는 해킹 부대에 갖고 털려서 전산망 금융전산망 깨주고 했을 때 범인 잡았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중요한 국가정보기관 플러스 은행 금융권이 탈탈
북한의 해커로 추정되는 놈들한테 털렸는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아까 좀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IT 시대에 보면 IT가 또 유효한 측면도 있지만 해킹 당하는 아주 위태로운 측면도 있습니다. 위태로운 측면이 있죠.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이제 아까 저 부평구 상곡동 거기서 투표하면 예를 들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상주만 찍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전국이 사람은 다 열리는 거죠. 전국이 다 열려 있으니까 그걸 또 일일이 분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흔한 얘기로 그 개표함을 다시 열어서 투표함을 다시 열어갖고 부평구에서 열어서 자 이거는 저 경북 상주 갈 거, 이거는 저 나주 갈 거, 이거는 충청도 청주 갈 거, 이거 다 나눠서 개표 과정은 단순할수록 좋은 것인데 그렇죠. 너무나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열어놓는 우리 뭐 중앙선관위 뭐 컴퓨터를 다 열어 제쳐놓고 네. 여기 하는 게 분류도 또 해야지 뭐 이게 이렇게까지 하니 여기에서 바로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니까 네. 이건 줄이는 게 닫는 문을 닫는 게 맞다. 그 지역에 가서 하고 뭐 부재자 투표 같은 것들도 미국도 아직 전산 개표를 안 하지 않습니까? 다 미국은 얼마나 더 민주주의에 최첨단을 달리지만은 투표 자기가 등록해야 됩니다. 나 이번에 투표하겠다고. 그렇죠. 투표에 등록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다 펀칭 기계로 구멍을 뻥뻥 뚫어가지고서 다 하고 하는 상황인데 네. 빠른 것도 좋지만 빨리 가는 거에만큼 국민이 신속 정확하다고 하면 좋겠는데 네. 신속 불안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다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근데 조금 전에 신속 불안하니까 우리 신속 불안을 말을 바꿉시다. 네. 날림 불안. 날림 불안을 바꾸시고 이 네 번째 이거는 오늘 마침 보니까 뭐 저희 우리 저 김영원 실장 저 언론계 같은 어떤 동료 또 선배이시고 국회에서도 같이 일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종편에서 같이 한 2년 넘게 같이 손발 맞춰서 이렇게 좀 흔한 얘기로 말을 갖다가 정치 평론을 했던 이용호 의원 이번 재선됐죠. 이용호 의원이 이거는 현장에서 실제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못할 얘기를 갖다 오늘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용호 의원은 일단 네. 그 사전 투표 조작설은 자기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선을 그었습니다. 네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아니다고 하더라도 사전 투표는 근데 여기 특별히 얘기한 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사전 투표 지금 근데 이용호 의원이 이런 당선이 됐으니까 아예 덮어주자고 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지역에서는 많이 돌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전 투표를 맞춰 각종 모임을 만들고 관광을 빙자해서 타 지역에서 투표를 하도록 동원하는 시기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총선 시기에 농한기를 맞은 농촌 지역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그러니까 황 기장, 저 버스 한 대가 있으니까 저기 우리 만약에 여기 경북 상주라 그러면 저 경북 용덕에 가서 말이야 우리 회 한 사람 하고 오세. 그럼 술 한잔 먹고 온 김에 한번 같이 찍고 가지 라고 뭐라 한다네. 그래서 그렇죠. 이 의원 주장입니다. 각종 관변 단체, 산악회, 종친회. 황씨 종친회. 아저씨, 저 버스 한 대 와 있다는데 마련해놨습니다. 울진 갈까? 울진 가서 회한 사람 저 이번 총선입니다. 아시죠? 이거 왜 가는 건지. 알지. 그래서 가면 저 물가점이 이 회는 사주는 거요? 예, 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종신에 이번 나오는 거 아시죠? 알지. 이렇다는 겁니다. 그 자칫 관권, 금권, 동원 선거를 할 수 있는 허점에 노출되어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할 문제다. 민주주의의 최대의 축제인 선거가 훼손되는 사전 선거 없애야 된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물론 이번에 사전 투표해서 투표율이 좀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예전에 58%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 20대 같은 경우. 근데 투표율이 높고 낮으면 사실 국민들의 열의의 문제인 것이 이런 식으로 동원되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거예요. 저는 중앙선관위가 이제 권력기관화 되면서 사실 이 상설 선거 관리 제도는 없애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것도. 근데 있으니까 일을 만들지. 자신들이 관여해야 될 구멍들을 점점 넓혀가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게 또 사전 투표. 그 다음에 그 명분은 투표율 제고. 그런데 투표율 제고 예를 들어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기권도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의사의 표현입니다. 자. 끝으로 다섯 번째,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국민 불신이 점점점 가중되고 있고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다 누구나 다 불복하게 돼 있는데 그 근거를
뭔가 객관적인 찾을 수 있다면 그 심정적인 불복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고 네. 국민이 이렇게 불안하고 위태롭게 생각한다면 네. 국민이 불안할까봐 네. 원자력 산업까지 폐기했던 분들이 네네. 빨리 이제도 점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면 국민들이 패배한 쪽에서 나름대로 승복하지 마음속으로 뭐 승복 못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승부를 해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이것이 계속 정치 혼란으로 네.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정통성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정치 혼란이 가중된다면 오히려 안 하니 못한 것이 사정.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5가지 이유 등으로 사전투표제 이번에 마침 21대 국회 개원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사전투표제 이거 없애주길 갖다가 권고드립니다.